지금은 보리타작 들어가도록 할게. 선생님 여기서 지금 또 촬영 방식을 바꿨고, 자 보리타작은 다 이거 뭐라고 하냐면 타맥행이라고 한다. 타맥행, 타맥행. 맥이 뭐야? 이게 보리맥자야. 보리맥 타 때리다. 보리타작하다. 타맥행이라고도 해서 보리타작이라고도 부르고 타맥행이라고도 부른단다. 자, 누구야? 정약용이야.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천재 3인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정약용이야. 뭐 이이, 그리고 정약용, 그리고 홍대용, 그치 뭐 이렇게 있어. 그래서 홍경래 난을 일으켰던 홍경래. 그러니까 조선시대 3대 천재라고 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실학자라고 하는 정약용이지, 정약용.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 보리타작하는 농민을, 여기서 중요한 건 정약용은 양반이야, 양반. 사대부기 때문에 실학자지. 실학자도, 야, 웃긴 건 실학자도 원래 출발은 성리학자부터 출발하는 거야. 과거를 시험을 보려면 성리학자를 해야 되지만 성리학자라고 하지 않지만 성리학으로 출발해서 실학자, 그러니까 양반이야, 양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는 보리타작을 실제 하진 않아. 농민들이 하는 거지. 농민들이 하는 거지. 정약용은 관찰하고 있는 중이야.를 아주 사실적으로 그린 한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시니까 당연히 서정갈래는 맞겠지. 서정갈래 맞는데 요게 한시인 거예요, 요게. 그런데 이게 한시라고 하는 거야. 이 한시를 번역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적었다고 맞아 틀려. 우리말로 창작을 했다고 하면 틀린 거지. 뭘로 창작한 거야? 한문으로 창작한 거야, 이거 지금. 이거를 이렇게 번역한 거지. 왜냐하면 장르가 한시니까.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지. 그래서 이거를 칠언이라고 그래. 일곱 개의 한자로 썼다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치? 이 몇 줄이야? 이게 지금 12행이지. 12행이기 때문에 7원 배율이다라고 하는 한시의 구조도 있단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7원이잖아. 7개잖아. 근데 이게 4줄이면은 4줄은 절구라고 하고 8줄은 율시라고 하고 12줄은 배율이라고 한다. 이건 4행, 4행.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도 8행일 때는 율시, 12행 이상일 때는 배율이라고 하는데 7원이니까 7원 배율이지. 만약에 이게 한자가 4개였으면 뭘까? 4개인데 한자가 4음절인데 4행이면 뭐야? 사원 절구라고 하는 거야. 사원 절구. 7원이면 7원 절구. 사원 율시, 7원 율시, 7원 배율. 이것도 그냥 옛날 구조니까 구조 한시의 구조 용어란다. 7원 배율 12행이라니까 지금 12행이야. 그래서 한시로 쓰였다는 것도 먼저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 먼저 알고 계시고 한시를 번역한 거지 우리말로 창작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한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직 한자를 쓰는 게 양반이니까 원제는 탐액행입니다. 보리를 치다라는 거고 이 탐액행도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보리타작이라고 했겠지. 한시의 한체인 행형식을 사용하니까 행인데 이몇 행이야 이거 지금 12행으로 나눴지만 그 12행도 12행 중에서도 여기를 나눠야 돼. 여기를 원래는 이만큼을 나눠야 되겠지. 이렇게 나눠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선경이야. 그러니까 기승까지인데 이게 뭐야? 1행부터 8행까지와 그리고 9행부터 12행이 크게 나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1행부터 8행까지는 선경, 농민들이 보리타작하는 모습, 그리고 뒤에는 나의 감정을 이렇게 돼서 선경 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도 갖고 있다. 시상 전개 방식을 띠고 있다.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쭉 12행이지만 1행부터 8행까지와 9행부터 12행이 많이 나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됐지? 그다음 행형식을 사용하여 즐겁게 노동하는 농민들의 모습과 자 즐겁게 노동하는 농민들의 모습이지 맞니? 이거와 대비가 되는 게 뭐야? 이거와 대비되는 게 여기 나온 화자 자신인 거죠.
화자 자신은 뭐만 했으니까 벼슬길. 벼슬길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이거를? 속세라고 하지. 이 속세와 욕망 같은 이런 느낌, 그죠? 만승, 뭐 만개의 수레라는 건 황제의 욕망, 속세라는 것과 이것은 대비가 되는 모습이다라는 거. 난 이때 벼슬길 다니면서 뭐 했겠어? 쩌들었겠지. 나는 암투하고 나중에 거의 17년, 18년 동안 유배 가잖아. 정약용, 정조가 죽은 후에 오랜 기간 유배를 갑니다. 그만큼 정치 세계는 냉혹한 것과 후회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 그런 작품인 거고, 자신이 살아보지 않은 농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반성하고 성찰한다. 그래서 반성 성찰적인 작품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다. 반성 성찰적인 작품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전체적인 내용이 보리타작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란다. 자, 다시 한번 갈래는 한시야. 한시기 때문에 서정 갈래는 맞고 한문으로 쓴 시라는 걸 번역한 거고 행이라고도 한다. 뭐 행형식이라는 거니까 쭉쭉쭉쭉쭉. 아주 사실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사실적으로 보고 느낀 거를 시각적으로 쓴 것이고 성찰적이며 농민들의 움직이는 걸 묘사, 자세히 설명했다고 해서 우리가 묘사적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주고 보리타작하는 농민, 제재겠지 당연히. 주제,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과 농민들의 이해를 통한 자기 삶의 성찰, 즉 자기 직분에 소박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한 건데 내가 굳이 뭐 벼슬길에 올라서 정치한답시고 했다가 상처 많이 받은 것에 대한 반성, 성찰적 작품이다. 또 일상적 언어 당연하겠지. 아주 쉬운 언어, 막걸리, 뿌옇고, 한자로세, 일상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생동감과 현장감을 강화했다. 중국의 한시와 많이, 두보의 한시, 이런 이태백의 한시, 중국의 한시와도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뭐가 차이점이? 일단 제재부터 이렇게 보리타작하는 농민을 썼다라는 건 중국 한시는 거의 뭐 자연 예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정약용의 보리타작은 중국 한시와의 차이점은 뭐다? 제재 자체가 너무 일상적이고 농민들의 사실적인 노동의 모습을 썼다라는 것에서 중국 한시와도 차이점이 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시각적이고 청각도 뭐 있어? 청각, 옹해야 이런 것들 동적 이미지나 혹은 역동적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역동적이라고 해도 맞는다라는 거, 역동적 이미지 이따 나오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그럼 내용 한번 들어가 봅니다. 새로 거르니까 아주 신선한 막걸리 나왔죠. 당연히 뭐 농민들한테는 막걸리가 빠지면 안 되겠지. 막걸리 하면 농민들의 구체적 생활 소재라고 해도 막걸리가 맞고 소박한 소재겠지. 소박함이라고 해도 맞는 거야. 막걸리. 또 일상적 시어라고 해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막걸리 하면 소박함이 나오고 구체적인 일상적 생활 소재. 이게 막걸리가 의미하는 거란다. 젖빛처럼, 그러니까 젖빛 색깔인 거지. 젖처럼이니까 직유법, 은유법, 직유법, 비유법이겠지. 뿌옇고 이건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뭐라고 했어? 한 줄을 이해할 때 내용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형식적인 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뿌옇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긍정적인 거야. 농민들의 삶이 큰 사발에 보리밥이 높기가 보리밥 또한 뭐겠습니까? 보리밥 또한 똑같은 얘기겠지. 구체적 생활 소재겠고 일상적 시어겠지. 그리고 소박함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겠지. 막걸리랑 보리밥이 높기가 한자다. 한자가 대충 몇 센치야? 뭐 30.3cm? 그러니까 한자니까 이만한 거야. 그러니까 고봉이지 고봉이. 약간 과장법. 요거는 과장법. 어떻게 사람이 밥을 이렇게 먹어? 이렇게 먹지. 밥 이렇게 한자 30cm니까 요거 한자로세 과장법 하면서 로세 이거 영탄 같은 거지. 영탄이면서 감탄. 그러니까 그만큼 풍족하게 잘 산다라는 거지 이게 지금. 풍족한 삶. 그러니까 양반이 풍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농민들이 열심히 노동하고 막걸리 마시고 밥도 많이 먹으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이상 세계는 없다. 높기가 한자로세. 밥 먹자. 밥 먹고 나서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들의 그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밥도 푸짐하게 먹고 밥 먹었으니 일을 해야지 해서 밥 먹자. 도리깨라는 건 이건 노동 도구지. 노동하는
노동기구, 도구가 도리깨인 거지. 도리깨로 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거 손으로 잡고 이걸로 톡톡 치는 게 도리깨야.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농민이 검게 탄 두 어깨, 이거 뭐냐면 건강함을 나타나는 거야. 육체 썬팅한 것처럼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받아 번쩍이네가 아주 시각적인 것들이 되게 많지. 그러니까 검게 탄 두 어깨는 건강한 농민들의 신체, 시각적인 거고 아주 긍정적이다라는 거. 매우 매우 긍정적인 시선을 화자가 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 화자는 거기 참여한 게 아니야. 알지? 검게 탄 두 어깨. 번쩍이네. 자, 옹해야. 옹해야도 많이 나온다. 이 옹해야는 노동요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노동이니까, 그러니까 노동요 소리가 있는 거지. 옹해야 하면서 소리 내니까 이거 뭐겠어? 당연히 청각적 이미지겠고, 이 옹해야는 우리말의 여음구야. 그 여음구가 뭐냐면 의미가 없이 그냥 흥을 돋아주는 걸 여음구인데, 이거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니까 호야 작성하며, 그러니까 호야 요게 옹해야겠지. 요게 그러니까 웃긴 건 이 여음구라는 한글이거든. 이거는 이것도 한문으로 쓴 거야. 이거를 한자로 쓴 거야. 한자로. 그러니까 이걸 음차한 거겠지. 음차겠지. 이게 허이야 막 이렇게 엉해야 이게 허이야 이렇게 쓴 거야. 이거를 이게 그러니까 우리말의 여음구, 요것도 중국에서는 별로 안 하는 정약용만의 천재적인 방식이 옹해야, 노동의 소리면서도 저거는 우리말의 여음구인데 그걸 어쨌든 한자로 쓴 것이고, 그러니까 음차했겠지. 음차. 그러니까 소리를 비슷하게 빌려가지고 썼다는 뜻인 거야. 허이야 옹해야 이렇게 소리 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발 맞추어, 그러니까 이건 역동적 이미지다. 혹은 이거를 동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건 뭐 틀리지 않아. 정적은 아닌 거지. 발 맞추어 쿵쾅 쿵쾅 두드리니. 삽시간에, 자, 보리나달 중요하다. 보리나달 요거 뭐겠어? 노동의 결과. 근데 웃긴 건 봐라. 여기 화자는 벼슬에 왔지. 화자는 벼슬에 왔는데 볼이 나달이 있어 없어? 화자한테는 볼이 나달이 없지. 화자한테 볼이 나달은 뭐겠어? 선정, 올바른 정치를 해서 백성들을 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승진하거나 높은 벼슬이거나 이런 게 볼이 나달일 텐데 화자는 없는 거니까 이건 화자와의 대조인 거지. 이것도 화자의 처지와 대조겠지. 화자는 볼이 나달이 없어. 농민들은 있는 거지. 그게 볼이 나달의 의미인 거야. 온 사방에 가득하네. 자, 괜찮니? 이렇게 촬영해도 뭐 자세하지. 원래 뭐 내신이라 꼼꼼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득하네 하니까 이거 뭐겠어? 뭐 나와 여기서? 예찬적 태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내신이라서 엄청 꼼꼼하게 하는 거란다. 예찬. 와, 부럽다. 온 사방에 가득하네. 나는 없는데. 와우, 부러워. 이런 뜻이 볼이 나달이 온 사방에 가득하네. 이런 뜻이겠지. 보이는 것은 지붕까지 나르는 볼이 티끌이다. 이것도 긍정인 거야. 이것도 긍정이야. 이것도 긍정. 민요에 따라 옹해에 따라 볼이 타작하는 농민들의 역동적인 정경. 그래서 여기까지가 선경이야. 그러니까 시상전개 방식 중에 이거는 선경. 후정에서는 뭐야? 내가 반성하는 거지. 이제 후정에서 반성하는 거지. 그래서 선경이고 그런 정경이, 역동적인 정경이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것도 시상전개가 두 개가 있어. 선경 후정도 있고 기승 전결도 있어. 기승 전결도 있다라는 거. 이 기는 기구, 승구, 전구, 결구라고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여기까지가 성경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구조도 잘 봐야 돼. 후정이고. 왜 나누냐면 여기까지와 여기가 뭐가 되기 때문에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전구 결구 잘 봐야 되고, 그 기세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예찬하는 거야.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농부의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루었네 라는 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노동하네. 그런데 여기가 더, 결구가 더 중요하지. 결구가. 반성은 여기서 나오니까 낙원이 육체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마음이 육체의 노예가 되지 않거나 마음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게 낙원이고 그게 이상향인데 정약용이 꿈꿨던 이상향은 마음이 육체와 조화를 이룬다거나 마음이 육체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근데 자기는 벼슬길 가면서 마음이 육체의 노예가 됐다라는 거고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었으리오. 여기서 반성인 거지. 여기서 자기 성찰, 깨달음. 그럼 이제 여기 자주 나오는 게 뭐겠어?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성찰적 시가 나오겠지. 그럼 또 윤동주 뭐 성찰적 시와 연결하겠지. 반성. 나는 세속적 욕망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반성들이 나오는 거겠지. 그죠? 자기 성찰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구에서 그런 성찰이 나온다라는 거 대조. 벼슬길 쫓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라는 거. 자, 자 보자. 한자는 30.3cm 맞지? 10배. 한치의 10배. 도리깨는 곡식 나달을 뜨는데 털는데 피는 농기구. 옹해하는 도리깨는 부는 노래고 보이느니 보이는 것이 성경 후정이라는 거고. 다시 한번 가서 성찰적 한시였다라는 거 일상적 청각적 됐죠? 이게 보리타작인 거야. 탐욕행인 거야. 검게 탄 두 어깨 시각적 형상화. 옹해야 청각적 형상화. 자, 옹해야 한번 보자. 옹해야. 옹해야. 옹해야도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유의화되어 빠른 템포의 경우 통속 민요로 불린다. 두리끼질하면서 부른다. 옹해하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했다? 한자로 썼다라는 거지. 이거를 이제 한시로 써야 되니까 음차에서 호이야라고 썼다라는 것도 혹시 모르니까 기억해주고 그다음에 관찰하고 인식하고 반성한다. 그러니까 반성은 결구야, 결구. 그러니까 관찰은 발행까지, 기승은 관찰. 인식이 뭐야? 인식, 깨달음은 뭐야? 합일됐구나. 너는 육체 노동이 육체와 마음이 합일되었구나를 인식한 건 전구야, 전구. 그리고 반성하는 게 결구니까 여기 나왔던 전구와 결구도 더 면밀하게 구분을 좀 해줘야 돼. 몸과 마음이 합일돼서 노동의 즐거움은 인식 그런 걸 인식한 것은 인식한 후에 그래서 나는 나와 반대가 되니까 반성하는 거. 그래서 기승전결도 있고 그다음에 전구 결구고 기승까지가 뭐라고 했어 아까 선경이고 여기 네 개가 후정이기는 해. 인식과 관성이 후정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기 바란다. 그래서 90행도 나눌 줄 알고 11, 12행도 나눌 줄 알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 여기가 인식이고 여기가 반성이고 여기가 관찰이고 이렇게 보자라는 거. 검게 탄 두 어깨 옹해야.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평안하다라는 거.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 마음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더 편해야 되는데 벼슬길하면서 어떻게 했니? 마음이 한 번도 편해진 적이 없다는 뜻인 거겠지. 그치 자기는 뭐 김홍도의 벼타작도 있을 수가 있고 벼타작도 있을 수가 있고 타작하는 거 이게 도리깨 같은 거 이게 이거 이제 농 치는 거고 뭐 도리깨 같은 거 이거 도리깨 같은 거다 치는 거고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정약용이야? 오케이. 탐욕행이라고 하고 행이라고 하고 노동요라고 하고 도리깨라고 하고 옹해야 그러면 계속 나오지 지금 옹해야가 옹해야라는 노래 어절시구 옹해야 잘도 한다 옹해야 이보리가 옹해야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하는 거 이걸 여음구라고 했다 여음구 근데 여음구도 한문 한자로 표현했다라는 거 여음구 여음구 알겠지? 자, 여기까지 보리타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